네, 안녕하세요. 이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염승환 부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자,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입니다. 오늘은 좀 목소리 큰가요? 제가 좀 약간 마이크도 올려봤고요. 제가 오늘 좀 바쁩니다. 바빠서 아주 간단하게 시황을 끝내고 보고서는 다 찍어놨어요. 미리 다 찍어놨고. 자, 오늘 그냥 거두절미하고, 근데 오늘 전달사항이 하나 있어가지고, 한 분이 좀 상 달라고 하셔가지고, 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누구시죠? 정연옥님 맞으시죠? 제가 왜냐면, 어제 방산주 얘기하면서, 딱 우주산업이 이제 떠올리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댓글 달아주셨더라고요. 우주산업 인공위성. 저궤도 인공위성으로 모빌리티 자율주행 그림까지. 예.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세트라. 이제 딱 들으면 기업들이 쫙 펼쳐진다. 거기에 애들 차트까지 그려지네요. 스스로 감동. 제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다른 채널도 많이 보지만 부장님이 1등 공신이십니다. 감사해요. 언제 한번 회사로 오세요. 예. 제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아무튼 예.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진짜 방송 매일 듣다 보면 공부 될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그림이 그려지죠. 그러면 일단 어느 정도 이제 레벨까지 오신 겁니다. 진짜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런 레벨까지 좀 오셔서 다행인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그래서 좀 먼저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 시장 일단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종합주가지수 지금 3127포인트 기록을 했고, 코스닥은 960, 코스닥은 이틀 쉬었습니다. 근데 미리 올라서 그런 건데 견조해요. 이 정도면 1000포인트 돌파 앞두고 있고, 양시장 모두 지금 전고점 돌파 앞두고 있습니다. 앞두고 천천히 가고 있어서 미국이 올라도 크게도 안 오르고 빠져도 급락도 안 해요. 그러니까 좋은 그림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미국이 빠진 날 올라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시장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오늘 섹터 쪽으로는 뭐 증권업종이 좋았고, 뭐 서비스, 통신, 뭐 섬유의복, 특히 오늘 그 증권업종 하나투자증권 아시죠? 비트코인, 업비트인가 두나무 그쪽 지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이 오늘 8% 우선주가 급등을 했고, 뭐 아주 증권주들이 뜨거웠습니다. 삼성증권, 현대차증권, 증시가 살아나니까 증권주 오랜만에 좋았고, 저희 당사도 한번 봐야죠, 당연히. 그죠? 배당금 아마 좀 나올 거예요. 근데 드디어 오늘 저희 회사도 신고가 났습니다. 자, 9,000원 향해서 빨리 잘 가주기를 바라고. 너무 아직도 안 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그렇고, 전기전자 좋았고, 오늘은 삼화전기 좋았고, LG노텍,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이 주가 움직임이 좋았던 거. 요새 삼성전기 좀 재미없죠. 전기가 좀 힘을 내야 될 텐데 조금 요새는 좀 재미없는 것 같아요. 뭐 그래도 뭐 문제될 건 없기 때문에 가져가시면 되겠고, 건설주들 오늘 DLENC 쭉쭉 올라가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좀 빠진 쪽은 오늘 자동차는 역시, 왜냐면 생산을 안 해요. 자동차가 지금 이렇게 감산 들어가니까 부품주한테는 좀 악재입니다. 그래서 모비스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런 걸 이용해서 비중을 늘리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빠지는 날 늘리고 오르는 날 냅두시고, 뭐 그렇게만 하면 전혀 문제될 건 없습니다. 현대차도 오늘 조금 쉬어갔고요. 철강주는 오늘도 좋았습니다. 다만 그동안 좀 올랐던 포스코 조금 쉬어간 것 같아요. 그다음 오늘 두나무 관련주 비트코인, 카카오가 드디어 사고를 쳤고요. 창투사, 페인트, 증권, 뭐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런 기업들이 오늘 주가가 굉장히 견조했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게임 회사, 오늘 컴투스가 오늘 드디어 오늘 올랐어요. 근데 컴투스 제가 아까 이제 보고서도 한번 좀 이제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앞두고 있잖아요. 게임 출시 4월 말에. 그래서 적절히 올라가면 비중 줄여놓으세요. 줄여놓고 이제 게임 출시 후에 성과 보고 대응하시면 돼요. 그게 안전합니다. 주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여행주도 오늘 올랐고,
그 다음에 4차 산업수혜주, 뭐 건설 6개, 폐기물 이런 갭들이 좀 올랐고, 하락한 거는 이제 바이오시밀러. 오늘도 약간 그 셀트리온 그룹주가 좀 부진했어요. 또 자동차 빠졌고, 통신 장비가 그 솔리드가 오늘 좀 안 좋았죠. 솔리드가 아마 그 유증 때문에. 예, 이런 게 좀 리스크긴 한데, 솔리드 유상증 딱 결정하니까 무너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 전체가 통신장비 회사에 좀 악재로 작용하면서 대부분의 통신장비 회사들이 다 같이 급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오늘 조금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통신장비 좀 안 좋았고, 2차전지도 요새 그냥 되게 지지부진하죠. 테슬라가 올라도 빠져요. 좀 쉬어가는데 바닥은 찍었어요. 2차전지 조금 시간 갖고 기다리시고, 우주항공도 어제까지는 좋았는데 오늘은 그냥 하루 쉬어갔습니다. 좀 최근에 많이 올랐고, 그리고 제약, 뭐 정유, 자율주행차, 조선주도 최근에 좋았다가 좀 쉬고 있고, 그냥 쉬는 거죠. 아직 끝난 건 아니고요. 수소차 관련주도 좀 쉬었고, 그러니까 대다수 기업들 오늘 지수가 오르긴 올랐는데 대다수 기업들은 조금 저렇게 좀 쉬어갔고, 삼성전자가 어쨌든 최근에 굉장히 주가 흐름이 견조하다 보니까 주식시장 자체는 올라가요. 벌써 여기까지 왔어요, 전자. 그죠? 괜찮죠? 이겨내신 분들은 우상향 뭐 계속 해주길 기대하고요. 전자가 어쨌든 이렇게 강하면 증시는 뭐 쉽게 빠지진 않는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이 오늘도 주식을 많이 샀어요. 외국인 복귀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역시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형성되고 있고, 그 안에서 뭐 삼성전자라든가 실적 좋아질 기업들이 주가 상승을 좀 견인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인터넷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뭐 어떤 호재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금리에 적응을 하면서 좋은 주가 흐름이 나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시황은 거기까지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뉴스 좀 한번 봐드릴게요. 뭐죠? AP 시스템은 물론 얘는 OLED TV는 아니에요. 얘는 폴더블 폰하고 그 스마트폰. 근데 그쪽도 아마 증설할 것 같고, 실제 이제 OLED TV 쪽은 HB테크, 이녹스 첨단 소재. HB테크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이녹스 첨단 소재, SFA 이런 기업들이 일단 수혜기업. SFA는 참 안 가요, 주가가. 아무튼 이런 기업들이 좀 수혜가 예상된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제가 뉴스까지 좀 오늘 짧게 해드렸고, 그 다음에 보고서는 미리 다 해놨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좀 굉장히 오후에 좀 일정이 있어가지고 좀 짧게 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 내일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게요. 일단 보고서 보시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요즘 주식 투자 많이 어려우신가요?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되시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종목 검색식을 활용해 보세요. 종목 검색식 만들기가 어렵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베스트 종목 검색식을 선물해 드립니다. 종목 검색식은 이벤트 신청 후 돌아오는 첫 화요일에 1회 지급해 드리고 HT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 검색식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베스트 마이넷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이벤트 코드란에 Make It을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이 완료된 고객분들께 종목 검색식뿐만 아니라 주식 상품권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보고서 좀 몇 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 인텍 플러스란 기업 아시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이제 기업인데, 그 한국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당히 최근에 뭐 뜨거웠죠. 그래서 목표 주가를 오늘도 올렸는데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가격 부담은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예상보다 강한 이제 이 인텔 쪽에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검사 장비. 그 회사로 되게 유명한 회사고 후공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오테크닉스, 한미반도체 이런 기업들과 어쨌든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PER은 높진 않다. 뭐 예전에 저희 당사에 이왕진 연구원님이 보고서 적어준 거 제가 보여드린 거 아마 기억나시죠? 그리고 주가가 진짜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지금도 굉장히 좀 뜨거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사트 어제 공부 다 하셨죠? 후공정. 예. 후공정 업체고 오사트 업체들의 이제 투자도 증가하면서 수주 규모가 좀 예상보다 커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반도체 투자 확대 뭐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예요. 인텔이 파운드리를 하니까 거기에 있어서 가장 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LG전자가 뭐 요새 계속 뭐 뉴스들 나오지만 MC 사업부 결국 철수를 했고, 이게 이제 어떤 반대급부로 돌아올지 모릅니다. 성공을 할지, 전장 부품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 또 가전도 더 효율성 있게 잘 될지, 이제 어떤 효과를 좀 불러일으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간 1조씩 보던 그 적자 보던 사업부를 없앤 거기 때문에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땐 되게 좋은 그림으로 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되고, 뭐 아픈 손가락이죠. 아프지만 이제 뭐 잘라낸 거죠. 잘라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치 그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다가 손절미 하잖아요. 청 안 되는 기업들 뭐 하다 너무 손실이 계속되니까 결국 잘라내는 것처럼, 뭐 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하다 보면 뭐 안 되는 것들 결국 잘라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늘 좀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전자의 향후의 뭐 주가 흐름은 어쨌든 이 요인으로 인해서 좀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고, 뭐 며칠 전에도 언급드렸지만 어쨌든 LG전자는 뭐 삼성전자도 좋지만 그동안 상대적으로 지난 10년간 보면 삼성전자에 비해서 주가가 정말 안 갔어요. 안 갔기 때문에 이제 LG전자가 좀 환골탈태하면서 좋은 주가 흐름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20만 원 이상은 뭐 언제든지 달성 가능한 수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LG를 그렇게 LG전자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스마트폰 사업 때문에 하도 이 발목을 잡으니까. 그래서 주가가 오르다 항상 무너졌거든요. 근데 이제는 발목 잡힐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 스마트폰 사업부 철수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SDI가 이제 요새 뭐 얘기들 좀 많이 나오지만, 사실 제가 그 이제 그 강동진 연구원 있죠, 현대차증권에 강동진 연구원님하고 이제 영상을 하나 찍은 게 있어요. 아마 내일 저희 M트렌드란 채널이 하나 오픈을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마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거 좀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거기서도 이제 삼성 SDI에 대해서는 되게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고, 뭐 여기서도 지금 목표 주가 100만 원. 왜냐면 이제 SK나 LG랑 다르게 서로 뭐 싸우는 게 없잖아요. 싸우는 게 없어서 좀 안정적이고, 다만 관건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언제 증설하느냐. 그러니까 미국에 공장이 없어요. 미국 공장을 빨리 지어야 돼요. 왜냐면 2025년까지만이고 그 이후부터는 미국에서 이제 자동차 이제 생산을 하고 배터리를 탑재한 미국산 그런 업체들 위주로만 이제 관세 혜택이 들어가요. 그 세금에서 분리할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공장 만드는데 한 1, 2년 걸리고, 또 양산하는데 2년 걸리거든요. 테스트하고.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가 좀 빠른 결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각형 배터리 만들어서 폭스바겐 리스크도 별로 없고 소송 리스크도 없고, 그동안은 수익성 위주로 경영을 했는데 이제는 한번 증설을 통해서 한번 점프를 할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컴투스는 주가 최근에 올라왔다가 이제 좀 쉬고 있잖아요. 근데 저번에도 한번 제가 줄이시라고 얘기를 했던 게, 이제는 서머너즈와 백년 전쟁을 봐야 돼요. 이게 흥행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고 판단하는 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제 주가는 플랫하게 옆으로 횡보할 것 같아요. 저게 성공하면 이제 레벨업 되는 거고, 그럼 그거 보면서 대응하는 거고요.
흥행 실패하면 주가 또 빠지니까. 그래서 일단은 실적보다는 다음 달에, 이번 달에 말에 나올,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요 서머너즈와 백년 전쟁 글로벌 흥행 수준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컴투스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보는, 매수나 뭐 이런 것보다도 좀 상황을 지켜보고 저 론칭 이후에 한번 대응을 해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업종은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내일 이제 보궐선거니까 한번 재료가 노출돼서 빠질 수는 있어요. 뭐 그건 우리가 감안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민간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고, 누가 돼도 어쨌든 재건축 쪽은 되게 우호적인 정책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계속해서 그동안 몇 년 동안 정부에서 계속 규제를 하는 바람에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회사들은 돈을 정말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저렇게 정부 정책까지 우호적으로 바뀌면 더 많은 돈을 벌겠죠. 예. 그리고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는 분양 물량이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거기다 해외, 이 대형 건설사의 리스크가 해외 쪽인데 해외도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예, 어떤 실적 개선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면 저는 뭐 GS건설, 또 DLNC가 가격은 제일 매력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뭐 대림건설, 예, 뭐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건설주도 꼭 포트에 하나 정도. 다만 최근 너무 급등한 건설주가 있다면 그거는 이제 선거 이후에 혹시 좀 밀리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 상황을 좀 봐가지고 편입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긴 호흡으로 좀 보긴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내일 선거가 한 번의 변수예요. 올랐다 한번 확 뺄 수도 있고, 아무튼 지금 선거 이후에 뭐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 대응하시고. 근데 아직도 못 간 기업들은 뭐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주가가 좀 바닥에 있는 기업들은 크게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쪽은 제가 말씀드린 올해는 진짜 다코스고, 그 중에 저도 역시 아모레퍼시픽 하고 코스맥스 딱 두 개가 제일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화장품 쪽에서는 올해, 그러니까 물론 비싸지만 아모레가 올해 실적만 봐서는 되게 좋아요. 화장품 2월 판매가 40%나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대중국 화장품 수출도 50%나 늘어났고요. 여기도 아모레를 제일 선호하는 이유가 중국 추정치가 굉장히 크게 점프를 하고 있어요. 저번에 보고서 기억나세요? 중국의 소셜 플랫폼, 그 전자상거래 업체들, 그 업체들이 라이브 커머스를 하고 있죠. 거기서 화장품을 많이 판매를 하는데 온라인 비중이 늘어나요. 아모레도 지금 요새 온라인 비중 엄청 늘리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왕의 날인가요? 3월 7일인가 8일날. 그때 아모레가 그 전 18개 그 매출 탑 18개 중에 3위 했잖아요. 아모레퍼시픽. 그 정도로 중국에서 요새 온라인 쪽에서 판매가 잘 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싸지만 아모레퍼시픽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코스맥스, 예. 그러니까 중국 온라인 기업들이 저렇게 온라인 판매를 많이 한다면 코스맥스에 많이 맡기거든요. 그래서 코스맥스에 대해서 올해 좀 계속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오늘 보니까 애경산업은 아직은 좀 안 좋게 보는 것 같고, 한국콜마, 코스맥스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OLED TV 시장 이제 진짜 커져요. 그래서 요새 이녹스 첨단 소재 기억나세요? 그 안 가던 이녹스 첨단 소재가 진짜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정말 쭉쭉쭉 가고 있어요. 어느새. 여러분도 이녹스 첨단 소재 제가 얘기한 지 한참 됐죠. 정말 오래됐어요. 요새 가요.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고, 2020년 이제 글로벌 TV 판매량 중 프리미엄 시장이 원래는 얼마 안 되는데 매출액 기준으로는 지금 되게 높다고 하더라고요. 19% 정도 되는 것 같고, 업체별 TV 매출액 중에서 이제 $1,500 이상 비중은 삼성전자가 25%, LG전자가 28%로 이익 기여도는 굉장히 이보다 좀 높다라고 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1,500 이상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삼성이 굉장히 높고요. 국내 업체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OLED가 뛰어들게 되는 거고 패널 비중이 올라가겠죠. 점점. 그리고 OLED TV 가격이 떨어져요. 점점. 그래서 프리미엄 TV 시장 속에서 OLED 경쟁력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LCD 대비해서 원가가 5배나 됐대요.
예, 그랬었는데 이제 원가가 그 OLED 패널 원가가 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대. 예. 그러니까 LCD가 100이면 예를 들면은 뭐 OLED가 150 정도 원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옛날에 500이었는데 원가가 그렇게 비쌌는데 이제는 원가가 좀 많이 원가 경쟁력이 좀 생겼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 소리가 좀 작다고 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늘은 좀 잘 들릴지 모르겠네요. 제가 좀 소리도 한번 키워봤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TV도 계속 좋아지는데 LCD에서 OLED로 이제 넘어가는 그 초입 국면이 좀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새 이녹스 첨단 소재가 왜 잘 가냐면 OLED TV 비중이 좀 높아요, 소재가. 그리고 삼성이 앞으로 투자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 OLED TV 쪽 만약에 투자가 들어가면 SFA 같은 기업들도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OLED는 어쨌든 계속 기업 하나 정도는 포트에 있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핸드폰 이제 반도체 산업 관련해 가지고 국내 비메모리 이제 오사트라고 하죠. 예, 후공정 요새 후공정 그 보고서 진짜 많이 나오죠. 근데 이것도 현대차증권에서 나온 보고서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국내 어제 그 IBK 투자증권에 나온 보고서도 한번 소개해 드린 것처럼 이쪽 시장이 엄청 커집니다. 이 파운드리 주문을 받아서 반도체를 만든 다음에 그걸 마지막에 이제 쓸 수 있게 조립하고 검사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오사트 후공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외주를 많이 줘요. 삼성이나 TSMC가 직접 안 하고. 그럼 그걸 하는 업체들이 돈을 많이 벌겠죠.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쪽 투자가 엄청 들어가요. 그러면 오사트 산업은 더 커져요. 미국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기업이 네페스, 테스나, LB세미콘 이런 기업들이 좀 대표 기업들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현대차증권에서는 일단 네페스를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기술력이 좀 있다. 그래가지고 네페스 탑픽으로 일단 꼽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세요. 뭐 예전에도 오사트 기업들은 많이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진짜 많죠. 이오테크닉스, 뭐 아까 인텍플러스, 인텍입니다. 인터가 아니라 인텍플러스, 네페스, 테스나, LB세미콘,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이런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계속 커지는 것 같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은 아닙니다. 마지막은 아니고 그 이제 2분기 중반에 고점 돌파한다고 좀 보신 것 같아요. 2분기 중반이 5월 달에 증시 고점 찍을 수 있다고 적어주셨고 3월 고용과 4월 ISM 서비스 지수의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미국 금리가 이제 안정감을 찾고 있어요. 지표가 좋게 나와도 금리가 안 튀어요. 이거 되게 좋은 거죠. 시장이 적응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지 않으면 긴축 우려가 좀 완화돼요. 시장이 이제 안정감 찾는 거고 오늘도 보면 사실 그 카카오가 엄청 올랐잖아요. 물론 액면 분할 이슈도 있지만 결국에 카카오 네이버의 급등은 성장주를 대표하잖아요. 이 기업들의 급등은 결국 성장주 아직 죽지 않았다. 이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쨌든 이제 신고가 행진 이어갔고 원화도 강세로 전환됐고 그래서 3,200까지는 한번 찍지 않을까. 그러니까 완만하게 가면서 찍는다고 적어주셨고 3월 중순은 증시 바닥을 좀 전망을 했는데 금리는 계단식으로 좀 쉬어가지만 증시는 이제 바닥 찍고 조금씩 돌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중반이 정확히 언제인지 몰라요. 5월 중순 정도 되겠죠. 그때까지는 평화의 기간 증시가 간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또 긴축 이슈가 나온다. 왜냐면 증시가 올라가면서 또 경기가 너무 좋아지면 금리에 대한 또 부담감 생기고 돈 이거 푸는 거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좀 리스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반대급부로 긴축 이슈에 대해서는 한번 좀 5월 중순 이후에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 있다라는 거는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의미가 있어요. 저도 일단 4월달 되게 좀 괜찮게 보고 있고 5월까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그때 가서 긴축 얘기가 나올지 아니면 정말 굉장히 강력한 상승 랠리가 나올지 그건 또 그때 가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는 없고요. 적어도 4월까지는 시장에 대해서는 좀 계속 편안하게
증시가 보면요, 하루 오르고 하루 빠져요. 그랬다 또 올라가고 이렇게 지그재그 패턴이니까 조정이 나올 때 접근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고서 좀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현대건설도 상당히 이제 뭐 해외 리스크 좀 줄면서 좀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고요. 원래 이게 남북기업체였죠. 근데 이제 그 뭐 요인은 다 없어, 이제 주가에 큰 영향 안 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외 쪽도 조금씩은 좋아져요. 그러니까 작년에 해외가 너무 안 좋았는데 이제 올해 해외 쪽은 코로나19 리스크 탈출하면서 공사가 이렇게 재개하거든요. 그러니까 손실이 없어지는 거죠. 해외 쪽 좋아지고, 아파트 분양도 지금 이제 5,500세대 정도 예상, 힐스테이트 요 브랜드로 지금 나가는 것 같고요. 근데 일부 분양은 조금 지연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영업이익이 무려 8천억, 이익이 정상화되는 원년이다. 코로나로 인한 기저효과, 해외도 이제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고, 국내 쪽이야 당연히 분양 확대, 목표 주가를 6만 원으로 좀 상향했습니다. 아무튼 현대건설은 해외 비중도 꽤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국내 주택 시장에 좀 베팅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실 현대건설보다는 다른 업체를 하시는 게 좀 더 낫고, 다만 이제 두 가지가 다 골고루 섞여 있는 기업이니까 해외 쪽을 좀 좋게 보시는 분들은 뭐 현대건설을 선택을 하셔도 뭐 전혀 무리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명신산업 이거 하도 많이들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그 얘기를 좀 해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명신산업 하도 많이들 언급들을 하셨죠. 그래서 예, 명신산업 그 테슬라 관련주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담도 워낙 하셔가지고, 근데 어쨌든 다른 걸 떠나서 그 테슬라 판매는 너무 잘 되고 있고요. 사상 최대치고 18만 대 상회했고, 연간 생산량 컨센서스도 상향되고 있고, 캐파도 증가하고 있고, 매출은 무난하게 1조 원 돌파했고, 명신산업 지금 여기 핫스태핑 자동차 이제 부품 회사거든요. 거기에 테슬라에 좀 납품하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핫스탬핑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전기차 쪽에 주로 많이 이제 쓰이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아마 이제 그 엄청나게 그 고열 있죠. 고열로 이렇게 한번 확 불을 딱 냈다가 이거를 뭐라 그러죠? 차가운 곳에서 확 식히거든요. 그럼 정말 갑자기 급속 냉각을 하면 그게 굉장히 단단해지죠. 이제 그런 하나의 좀 부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런 이제 부품들을 주로 미국 테슬라에 많이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되게 좀 부진했었죠. 그 다음에 전환사채 평가 손실도 좀 있었고, 하지만 이제 조금씩 실적은 개선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신산업 정말 주가 지지부진했거든요. 이제는 조금씩 턴어라운드 하는 쪽으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테슬라 쪽이 좀 살아나니까, 아무튼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잘 가져가 보세요. 요게 이제 명신산업 보시다시피 이제 요게 매출액, 요게 매출액이고 영업이익, 여기 보면 실적은 좋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다음에 테슬라 비중 높아지고 있죠. 테슬라가 아무튼 잘 팔리면 뭐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가는 그동안 좋다가 좀 많이 빠진 상황이고, 근데 이제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주가 차트예요. 여기 보시다시피 바닥은 찍었죠. 그때 예전에 여기서 많이들 물어보셨어요. 네, 아무튼 잘 가져가 보세요. 이제 본의 아니게 좀 종목 상담이 됐는데 잘 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ATPC라고요. APTC는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회사로 좀 알려져 있어요. 미세공정, 그러니까 하이닉스 주로 납품하는 기업이고, 올해 실적 전망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것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많이 알려진 기업은 아니에요, APTC. 주로 SK 하이닉스에 좀 연동되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은 한 600억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실적 엄청 좋아지고 있어요. 실적도 좀 점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최근에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올랐지만 올해 실적 전망치는 좀 상향 조정됐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힐라홀딩스도 그동안 좀 주가 되게 안 갔었잖아요. 예. 근데 오늘 이제 DB금융투자에서 되게 좋은 보고서가 나왔고, 이제 매출의 영업이익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2%나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에 그 세금 부과 맞아가지고 추징금 때문에 조금 실적이 부러졌지만 올해는 개선될 거고, 특히 미국 소비가 살아나면 필다홀딩스가 이제 미국 쪽에서 소비 관련 기업이잖아요. 뭐 골프 회사도 하나 인수했었고, 아큐시네트, 타이틀 리스트인가요? 그 브랜드 갖고 있는 회사죠. 그리고 너무 싸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성장주를 제가 뭐 되게 좋아하지만 항상 가치 대비 싼 것도 일정 부분 편입을 해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관점으로 보면 휠라홀딩스도 상당히 좀 잘 맞는 기업 아닌가. 이거 주가가요. 목표 주가 올렸습니다. 오늘 6만 원으로 올렸는데 주가 뭐 너무 안 갔죠. 보면 되게 부진한 이거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아직도 있어요. 이 강세장에서 정말 아직도 이렇게 월봉상 안 간 기업들이 찾아보면 그냥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GS 리테일, 뭐 휠라홀딩스 이런 기업들이 좀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소비재 기업 중에선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같은 이제 DB금융투자에서 나온 보고서고, 역시 아모레퍼시픽 올해는 뭐 아까도 좀 한번 언급드렸지만 올해는 좋아져요. 올해는 분명히 아모레퍼시픽이 좀 좋아지는 그림 쪽으로 생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특히 마몽드, 이니스프리 이런 이제 설화순 너무 좋은데 그동안 이니스프리가 진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얘가 턴어라운드 하고 있어요. 안 좋은 애가 터닝하고 설화수 같은 고가 브랜드는 잘 가고, 올해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비쌉니다. PER이 33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논쟁이 많지만 뭐 그런 거 차지하고라도 어찌됐건 올해 실적의 방향성은 명확하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도 꾸준히 뭐 절대 오를 때 사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요새 눌러주죠. 눌림을 줄 때. 여기 기억나세요? 이 구간? 이런 구간이죠. 그때도 여기서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안 갈 때. 이런 구간이에요. 우리는 이럴 때 사는 게 아니라 이런 구간, 이런 구간, 이런 구간. 보이시죠? 다 한 번씩 조정을 쳐요. 저런 구간을 잘 이용하시면 좀 되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좀 요약을 해주셔서 그냥 좀 간단히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뭐 LG노텍 목표 주가 오늘 NH투자증권에서 올렸고요. 30만 원까지. PER 15배. LG그룹이 참 마음에 들어요, 저는 요즘에. LG 이노텍도 계속 언급을 해드렸고 실적 너무 좋고요. 거기 LG전자도, 삼성전자가 10년 좋았다면 LG전자의 시대도 한번 오지 않을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LG전자도 계속 좀 조정 나오면 비중 늘려야 될 기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LG이노텍, LG전자는 꾸준히 한번 비중 확대해야 될 기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딱 틈을 준다. 조정이라는. 그럴 때 좀 비중 계속 늘려가면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 또 자율주행 카메라, 중국 경쟁기업 삭제, 주가도 싸고, 거기다 전장부품, 모터도 하고, 뭐 너무 좋은 기업이에요, 진짜. 네이버가 오늘은 카카오가 좋았어요. 제가 항상 저는 카카오를 더 선호했지만, 네이버도 좀 좋게 보세요. 저는 그 네이버의 그 상생 마인드가 되게 좋더라고요. 기사를 읽어보니까, 네이버가 약간 이제 중소상인들하고 좀 함께 하려는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스마트 스토어인가요? 그런 쪽에 대한 대출도 많이 해주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어요. 이 중소기업 대상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을 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해줍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다른 업체들한테 불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냥 네이버가 다 장악하니까. 전자상거래 솔루션도 해주고, 거의 독점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구도로 가는데 잔인한 세상이에요. 1등이 다 먹는. 근데 네이버는 뭐 그런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검색 광고 좋고, 또
부족한 거는 제휴 통해서 메꿔버리고, 이마트, CJ랑 또 네이버 커머스, 라이브 커머스 계속 매출 잘 찍힙니다. 네, 다만 실적은 별로예요. 왜냐? 스톡 옵션 비용 증가해요. 네, 비용 줍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실적은 좀 안 좋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은 생각보다, 그러니까 실적 좀, 이게 항상 네이버가 좀 아쉬운 게요, 실적이 급성장을 못해요. 카카오는 이렇게 가는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올해도 그래요. 좀 스톡 옵션. 그러나 예, 어차피 성장성은 명확합니다. 그림은. 그래서 조정 나올 때 비중 좀 월봉 5개월 선 기억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굳이 지금 뭐 무리하실 필요는 없고요. 또 한 번 기회를 주겠죠, 네이버. 최근에 좀 한 달 쉬고 있는데 월봉에서 5개월 선 만나러 올 거예요. 이 5개월 선 정도에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전자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계속 그 NH에서 나온 보고서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해 주세요. 스마트폰 사업 철수했고 목표 주가 올렸습니다. 이제 기본 다 20만 원 이상이에요. 영업이익은 4조 원대 레벨로 급성장. 영업이익이 4조 원대.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림이 그려지고 있고 내년 실적 기준으로 10배가 안 돼요. 주가 엄청 싼 거죠. LG전자. 그리고 전기차 부품도 하고. 근데 아무리 우리가 그냥 당장 실적이 좋은 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가 될까요? 실적보다 그림입니다. 그림. 이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이 얼마나 잘 맞느냐. 그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변함없는 배터리 메리트, 정상화에 더해진 화학제품 가격 수혜,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정치는 9.4조 원, 9,800억이 예상되고, 그러니까 LG화학도 실적은 너무 좋아요. 근데 주가 안 갑니다. 이 폭스바겐 때문에. 당장 못 가요. 말씀드렸다시피. 바닥은 찍었어요. 시간을 갖고 좀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미국 시장이 열렸어요. 미국에서 지금 가장 잘하는 회사죠. 경쟁력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은 다시 한번 비상하지 않을까. 지금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비상할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2차 전지 뭐 너무나 요 근래 들어서 힘들었지만 여러분들 뭐 너무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시간을 가지고 좀 잘 이겨내시면 일단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아무튼 오늘 이제 여기까지 좀 말씀을 해드렸고, 제가 사실 오늘 되게 좀 바빠요. 그래서 오늘 또 촬영이 아무튼 예, 하나 있는데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아무튼 여러분들 수고들 하셨고 저는 또 내일 예, 또 마감 시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힘내시고 시장 괜찮죠? 차분히 하루하루 제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예, 스트레스 절대 받지 마세요. 좋은 기업이 있으면 눌러줄 때 사면 되고 안 가면 안 가면 사는 기회가 왔구나. 또 잘 가면 가는 대로 잘 들고 가세요. 카카오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뭐 전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안 파신 분이 먹는 거예요. 예,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파신 분은 절대 이거 못 들고 있어요. 그 전에 다 던졌겠죠. 물론 액면 분할 때문에 더 가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카카오를 그냥 안 파신 분들의 몫인 것 같아요. 이 급락 여기 나온 거 보이시죠? 이때 사신 분도 계실 거고. 정확히 월봉 5개월 선이니까. 여기 터치하고 갔죠? 여기서. 예. 근데 그냥 들고 가신 분들이 승리한 기업이고 어느 기업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장기 투자하고 그 기업의 변화가 없으면 그냥 무조건 가져가는 겁니다. 뭐 하루에 5% 빠지더라도. 카카오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마음을 다잡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FNF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예. 앞으로 그러니까 재밌게 생각해 주세요. 즐겁게. 너무 막 안 간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계속 나오겠죠. 이런 게. 예.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오늘 저녁도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